네.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한쪽을 10분 동안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과제를 내주면은 그거는 뭐 못할 학생 거의 없거든요. 네네. 한쪽밖에 안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문제집 한 권을 다 푸는 것과 한쪽만 푸는 거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뭐 결과는 한 권을 다 푸는 건데 네, 그렇죠. 과정이 좀 다른 거죠. 쉽게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 왜 장기적인 목표로는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근데 일일 그 연습량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좀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습니다. 네네. 그럼 그거를 뭐 지금 목표가 단기적인 계획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도 있고 그 단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쪼개서 나가야 될지 또 그걸 잘 쪼개는 네.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 막연하게 무조건 쪼개면 안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공신닷컴의 멘티 중에 실제로 자기 계획을 쪼개서 이제 단기 계획을 만들어가는 그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번 좀 배워보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큰 꿈이 이제 공신이 돼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기도 도움을 받았으니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심리학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공신이 돼야 되니까. 네,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목표가 딱 서울대 심리학과 이렇게 정했고요. 그걸 가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트라인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도달 못하니까 1년 뒤에 목표를 딱 정하는 겁니다. 1년 뒤에 나는 이 정도 상태가 돼야 되겠다. 네. 그리고 1년 뒤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럼 한 달 뒤에 한 달 뒤는 뭐 예를 들어 수능 언어영역을 1등급 한 등급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요? 계속 이제 쪼개는 거죠. 그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참고서도 있고 교과서도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지문을 마스터하는 거. 그래서 뭐 몇 지문을 하루에 몇 개씩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쪼개 나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당장 12분에 지금 당장 12분 안에 한 지문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심리학과를 가기로 목표를 정했는데 결국 쪼개다 보니까 당장 해야 될 게 명확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나눠서 이제 단기 목표를 세워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왜 살 뺄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1년 안에 10kg를 뺄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진짜 하루에 뭐 어떻게 해서 한 달에 뭐 진짜 1kg씩만 빼면 사람이 네. 한결로 이렇게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서울대 심리학과를 가야 해가 아니라 진짜 지문 하나를 12분 안에 나는 풀 수 있으면 갈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한결 좋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공부 고수들의 그 시간 만드는 거, 계획표를 보면서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이렇게 목표도 쪼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계획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계획에 대한 주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다른 거는 뭐 잊어버리셔도 이 개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뭐냐면 공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표를 짜기 전에 공부 속도라는 거를 먼저 정의 내린 다음에 하면 좋은데요. 그게 뭐냐면 학생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잖아요. 그럼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네. 짠 계획이 항상 일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잘 분석해 보면은 여름방학에 내가 문제 3권 풀겠다. 아니면 오늘 뭐 3단원을 뭐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내 그렇죠. 희망사항이고 내 욕심일 뿐입니다. 네네. 그게 또 대부분의 경우는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뭐 너무 지나친 그렇죠. 계획을 세우게 되고 못 지키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그 개념이 공부 속도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문제집을 푼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60분 동안 내가 과연 몇 문제를 푸는지 내 속도가 얼마인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책이 예를 들어 400문제입니다. 그러면 30문제를 내가 1시간 만에 푸니까 400문제를 다 푸는 데는 14시간이 걸리는 14시간밖에 거죠. 안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앙계획에 적용시킬 때는 2시간씩 끊으면 일주일, 7일 걸리는 거고 1시간씩 하면 14일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며칠 뒤에 이 과제를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네. 물론 이 과정에는 뭐 복습하는 과정도 있고 하겠지만 생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공부 속도를 명확히 지킨다면은 내가 지금 나한테 딱 맞는 그 계획표를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간을 기본으로 해서 일일 네. 생활 계획표를 보여드리면요. 그래요. 본인의 공부 속도를 감안해서 만든 네, 그렇죠. 생활 계획표인 거죠. 뭐 이게 굉장히 생략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거는 게시판에 또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할 일 부분은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과제나 아니면 해야 될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적어놓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공부 속도가 적용되는 거는 이런 부분인데요. 아까도 이제 그 VCR 보시면
학생분이 이제 수업 시간이랑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한 시간은 다 제외하고 온전히 이제 자습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뺀 다음에 계획을 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실 거는 내가 지금 수업 시간이나 내가 활용하지 못한 시간들을 다 제껴냅니다. 그럼 빈칸이 남겠죠.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공부 속도에 해당하는 그 네. 과제들을 하나씩 넣는 거죠. 뭐 보시면 아까 공신 영어 말씀드렸는데 2시간 있는 이 것도 교재를 1시간 이렇게 빈칸에 한 채워 넣는 시간씩, 겁니다. 보시면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네 번. 1시간씩 하니까 이제 뭐 전체 끝나는 날짜가 언젠지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빈칸에 14시간이면 아까 푼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4시간씩 해서 뭐 며칠 정도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조언드릴 수 있는 거는 마지막 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 못 지킨 계획 보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항상 공신들 보면은 주말에 특히 이런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물론 어떤 사정에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수가 있죠. 네, 사정은. 그렇죠. 그걸 이제 비워놓고 일요일이나 이런 주말에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주중에 열심히 해서 다 지켰다 다 그러면 됐다. 이때는 나한테 보상을 주는 시간입니다.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믿어- 없이 노는 거네요. 그러니까 호중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쉬는 시간을 저렇게